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물론 서울 지역 한해서이지만 확진자 수 개학 이후 처음으로 1,000명 미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감소 추세구나 싶은데 이럴 때 우리 방심하지 말고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아이를 위한 탄탄한 전략 챙겨가 봐야겠죠.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장석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석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주택화재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내년 상반기 전까지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마련하는 내 집에 꼭 필요한 정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 궁의 장석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이 불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도난 손해 혹은 급배수 누출 손해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요. 지난 10년간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주택 화재에 해당되는 비율이 약 20%입니다. 이 20% 중에 전체 이 화재 사건 중에 사망자도 주택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화재건 중에 50%가 주택 화재로 사망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7,000에서 8,000건 가량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수로 따져보면 하루에 20가구가 불이 나서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시는 동안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힘겹게 구한 우리 집, 우리가 꿈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힘겹게 구한 우리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보험만큼은 필수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필요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내 과실로 인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나게 되면 우리 집 안에 건물 복구 비용을 내 돈으로 내야 되겠죠. 그 돈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들어가 있던 가재도구들 있죠. 냉장고, TV, 세탁기, 싱크대 여러 가지 가재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 만약에 주택화재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내 돈으로 다 복구하고 새롭게 가전제품들을 사야 되지만 화재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건물 복구 비용 플러스 가재도구까지 이 보험에서 다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집에서 난 불이 이웃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아랫집, 윗집, 옆집. 만약에 화재보험이 없다. 정말 끔찍하겠죠. 우리 집의 피해도 내가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옆집이나 윗집에 옮겨 붙은 불까지 다른 사람들의 피해본 손해본 비용까지 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2009년에는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뇌가실로 일어난 다른 피해 이런 것들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벌금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 아닐 때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 건물주님께서 이 건물 복구 비용을 다 내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 실화법 개정 이후부터는 과실이 있는 사람이 일어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내가 불을 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주택화재보험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몇 가지 Q&A를 한번 풀어볼게요. 집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세입자인 저는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미 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도 가입을 해야 되고 세입자도 가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주인분이 있고요. 세입자는 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두 분 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세입자 집에 불이 났을 때 주인은 건물이 본인 거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 복구 비용은 주인의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인 나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주택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재도구들은 다 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재도구는 세입자가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세입자인 내가 불을 내서 다른 집에 옮겨붙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옮겨붙은 집에 대한 보상도 둘 다 화재보험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명 다 주택화재보험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가정만 해도 벌써 막막한데 일단 둘 다 화재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 화재를 일으킨 세입자, 과실이 있는 세입자분이 주인한테 건물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가재도구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집에 옮겨붙게 될 경우에 다른 집의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에서처럼 여긴 안 돼 있고 주인은 가입돼 있고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갖고 계신 화재보험에서 건물 복구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대신에 세입자, 과실이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주인한테는 보험금을 주지만 나중에 세입자한테 이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요. 과실이 세입자한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화재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집주인에 대한 그 보상 세입자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험이 없으면 내 과실은 내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세입자도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집주인도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거 강조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한 집주인은 주택화재보험을 여러 건 가입을 해야 되나라는 건데요. 일단은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거 너무 부럽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만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 내 주민등록 번호를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한 집이 10개라고 하더라도 9개는 가입되어 있고 1개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가입되지 않은 집에서 불이 나면 화재보험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러 개 있으시면 내가 갖고 있는 주소지 요게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할 때 주민등록처럼 주소지 1개당 하나의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만약에 가입이 돼 있다. 근데 집주인 내가 가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입자의 과실로만 불이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노후돼서 발생하는 화재, 요거는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건물에서 일어난 노후로 인한 화재는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도 당연히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갖고 계신 주택 수만큼 다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소방안전교육이 일상생활에서도 완벽하게 체득되어 있고 집에 불이 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집에서 사실 불이 날 거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뭐 아무도 예상을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화재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은 하겠지만 우리 집에 불이 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니지만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으로 이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정말로 안전에 철저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옆집에서 일어난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옆집에 화재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옆집에서 우리 집에 피해본 금액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옆집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피해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 집이 보험을 갖고 있다, 주택 화재 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옆집에서 만약에 주택 화재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일어난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옆집에서는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옆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해서 이제 옆집 보험사와 피해 보상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옆집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이 화재가 일어나면 이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감식을 합니다. 이 감식하는 데 한 2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보통은 경찰서나 이 소방서에서 감식을 하는데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나는 2달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이 건물 이 복구를 내 돈으로 해야 되거나 내 돈이 없다고 한다면 2달 동안 외부에서 임시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감식 결과가 2달 동안 기다려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감식 결과가 원인 미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화재가 너무 크게 나서 이 불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이 됐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옆집의 보험사가 이 피해자인 나한테 이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피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13년, 2014년, 2018년도 이렇게 3차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옆집에서 일어난 불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상의 화재이기 때문에 옆집에 피해본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이제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이 화재에 과실이 있는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벌금도 물고 다른 집에 피해 보상도 하게 돼 있는데 이 불낸 옆집이 과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자, 그러면 보상을 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옆집이 어떤 과실로 화재가 일어났는지 밝혀야 되는데 경찰서나 소방청에서도 못 밝힌 이 옆집의 과실을 이 피해자가 직접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화재보험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감식 결과 필요 없습니다. 2달 동안 기다릴 필요 없고 내 화재보험에서 이 피해 복구 비용, 가재도구 비용 이런 거 다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감식 결과가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사에서 이 옆집과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상받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화재 보험에서 모든 뒤처리를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이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내 집의 주택 화재 보험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집이든 어떤 경우에서든 상관없이
내가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이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살고 계신 집의 건물 복구 비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재도구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아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손해는 최대 10억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 사고당 10억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실화법 개정으로 인한 벌금도 또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벌금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이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랑 관련 없는 몇 가지 또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우리 집에 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복구할 동안 내가 살아야 될 임시 거주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임시 거주비를 하루당 10만 원씩, 또 어디 뭐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하실 수 있도록 건물 복구되는 기간 동안에 10만 원의 임시 거주비를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비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뭐 세탁기나 냉장고, 식기세척기, TV 이런 거 고가의 제품들 많이 구매들 하시잖아요. 이런 제품들 만약에 고장나서 수리를 할 경우에 주택에 불이 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가전제품 수리비도 다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급배수 누출 손해비용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닥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배관이 터져서 누수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사하는 이 바닥 시공 비용까지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이 급배수 누출 손해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요즘에는 뭐 도둑이 많지는 않지만 도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명품, 명기 이런 것들까지도 이 주택화재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 내용 보면 최대 10억까지도 보장받고 가전제품도 수리받고 그리고 임시 거주 비용도 주고 여러 가지 보장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 보험료는 10,000원을 넘지 않아요. 심지어는 10,000원 미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이 주택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들은 신경 써서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예, 근데 주택화재보험은 몰라서 가입 못 하시는 분,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이렇게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가입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0원이면 충분히 이런 보장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큰 막대한 내 집 그리고 이웃의 손해 이런 것들 다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택화재보험입니다. 하루에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꼭 준비하시고 저는 이 주택화재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 게 조금 아쉬운데 여러 사람들이 진짜 이 주택화재보험만큼은 철저히 준비를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유형의 집이든 사실 가구 찍힘 하나만 발견해도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이쁜 내 집 관련한 보험 이야기부터 Q&A까지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신 우리 장석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핵심 내용만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장성재 전문가님 그리고 전화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보통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과 또 만기 중 때때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 보험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어떤 형태가 좋은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보험이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공개가 됐는데 주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요즘 여러 가지 매체를 보면은 보험 광고를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담보들을 판매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되는 이 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인지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저렴한 갱신형 보험을 조금씩 여러 개 준비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갱신형이 나쁜 게 아니라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대충 들어봤을 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 이러면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문의해 주신 고객님은요. 56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암으로 가족력이 있으셔가지고 암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암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두 개씩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납입하고 계셨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보험인지 궁금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셨다고 하셨고요. 문의 주신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험은요. S생명사에서 가입을 하셨고요. 유병자 암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만 원, 질병수술비 10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5만 9,45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15년 납, 15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는 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신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신 것 같아요. 보통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고 내가 약 복용 중이다라고 고지를 하고 간편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반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일반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금액적인 부분으로 손해를 좀 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암진단비 1,000만 원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보험료는 25,15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10년 납입,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보험이랑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보험보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앞에 보험은 15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10년 주기로 준비를 하셨는데요.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갱신형 주기가 짧은 것보다는 긴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오랫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도 꼭 살펴보시고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 살펴보시게 되면은 L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유병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사연에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혈압과 고지혈은 혈관 질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심장 쪽 진단비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하셨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진단비 3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크게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뇌졸중이라든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그리고 협심증이 걸리게 되면은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게 준비하셨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뇌나 심장 쪽 부분은 나중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은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도 L생명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암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험료는 7만 5,55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이 상품 역시 10년 납입,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역시 10년 갱신형과 유병자 암보험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단점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또 L생명보험사에서 유병자 상해 질병 종수술비 300만 원과 유병자 상해 질병 입원 일당 5만 원을 준비를 해놓으셨고요. 납입보험료는 6만 5,100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10년 납,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갱신형이라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입원 일당은 물론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입원 일당 특약 자체가 굉장히 비싼 특약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살면서 생각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입원 일당 특약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손해보험사에서 준비를 하셨고요. 유병자 뇌졸중 2천만 원, 엔대 수술비 30에서 3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보험료는 7만 8,530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보험 역시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지만 갱신 주기가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는 아주 잘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특약 역시 없는 게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보험을 리모델링 전에 어떻게 가입을 해놨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56세라서 그런지 암에도 관심이 많지만 건강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밖에 특약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해결책 가져봐야 될까요? 네, 먼저 제가 해결책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요. H생명보험사에서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12만 4,575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비갱신으로 암진단비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다고 하셨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유사암 진단비가 굉장히 소액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유사암 진단비까지 2천만 원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에서 암 진단비 또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94,210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20년 갱신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암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하셔서 추가적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 갱신 주기가 10년이 아닌 20년으로 길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M손해보험사에서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500만 원씩, 그리고 질병상해 수술비 3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엔대 수술비까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납입보험료는 97,713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이 보험 역시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의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1,500만 원씩 각각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존에 33만 1,230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리모델링 후 31만 6,498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존엔 전부 다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를 비갱신형으로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전략적으로 같이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우선 가장 걱정이 컸던 암 관련해서 굉장히 탄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갱신 주기도 훨씬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더 있다고요. 네, 보험은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좋은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형만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이 떨어질 때 보험료는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정말 나중에 필요할 때 보험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 하나는 꼭 갖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되 갱신 주기가 긴 20년, 30년짜리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갱신 또 비갱신 보험 어느 게 맞고 틀리다 결론 짓긴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이 세운 인생 계획에 맞춰서 보장 자산을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요즘에는 2030 세대 또 어른이들까지도 많이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 오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엄마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뭐 내 첫 자녀이기도 하고 이제 소중한 자녀한테 선물을 해준다는 의미로 정말 공부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뭐 특이하게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만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30세 만기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100세 만기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정말 이제 30세 만기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게 아기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성인이 되면 바꿔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일단 40대 주부님이신데요. 그러니까 10살의 자녀 따님을 두신 어머님이세요. 이제 10살 이전에 이제 태아 때 가입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태아보험으로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한번 하고 나면 덮어놓고 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께서도 이제 30세 만기로 해놓고 내 보험이 잘 되어 있겠지, 따님 보험이 잘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워낙에 이제 보험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뭐 어린이 보험은 실손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100세 만기로 안 해놓게 되면 큰일이 난다라는 얘기들도 너무 많이 들려와서 도대체 정답이 뭔지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사례를 주신 분입니다. 일단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따님분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기존 보험 딱 하나밖에 없으세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험으로 뭐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한 가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주요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5천만 원씩 있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3대 진단비로 보면 사실상 금액으로는 5천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큰 금액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만기가 좀 짧고 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요. 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암도 1기, 2기, 3기, 말기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뇌졸중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질병이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 오는 것들을 뇌혈관 질환이나 뭐 허혈성 심장 질환, 뭐 협심증, 부정맥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보장이 되는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좀 안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뇌졸중으로 다행히 이제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시지만 뇌출혈은 아니지만 그래도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뇌 쪽으로 이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준비를 해놓기는 하셨는데 갱신으로만 되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 분께서도 이렇게 가입을 원해서 하신 게 아니실 이유가 2012년, 10년 전에 이제 가입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보험이라는 게 뭐 갱신형이 이제 섞여 있기도 했고 80세 만기로 되어
되어 있기도 했고 계속 이제 변화를 하는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갱신형으로만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도 갱신형으로 했거나 아니면 80세 만기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연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진단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만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거고, 또 이제 질병 수술비라든지 뭐 입원 일당 그리고 말기 간폐 신장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 이런 말기의 단어가 붙어 있으시면 사실상 보장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3천만 원의 진단비를 주지만 뭐 초기, 중기, 말기가 있으면 말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입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질병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태아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되긴 하지만, 사실 갓난 아이 때부터 이제 유아기 뭐 이때까지는 입원 일당에 대한 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기 때 이제 병원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에서 병 같은 게 많이 걸리기도 해서 입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살 정도 됐으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건강으로도 좀 안정기가 들어서요. 그럼 병원에 많이 입원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서 특약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때 사실 뭐 조정을 하고 특약을 빼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년 납입을 하고 30세까지 보장을 받는 이제 짧은 만기로만 되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2,800원을 납입을 하시는데 실손 의료보험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계속 이제 갱신은 되고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실손 의료비도 똑같이 만기가 30세로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은 아프지 않고 또 이제 이전에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가입을 하실 수 있었지만, 만약에라도 아프시거나 뭐 큰 질환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잘하게 병원을 많이 간다 그러면 실손도 변경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험이 사실 시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일수록 사실 점검이 필수일 텐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짧고 보장 범위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따로 가입을 해도 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리모델링 후에 이제 건강보험 위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주요 진단비랑 수술비 그리고 후유 장애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30년을 납입을 하고 30세까지 보장을 받는 형태셨는데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 형태로 좀 이제 만기를 길게 설정을 해서 납입만 끝내고 나면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지금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가 뭐 각각 5천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유사암 진단비, 갑상선 진단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데 이 진단에 대한 게 원래는 뭐 10에서 20%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사암 진단비는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만기도 그만큼 100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보장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 지금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이 기존 보험에서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나 상해 후유장애, 이 후유장애가 진단비보다 우선은 아니지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이 이후에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3%부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암으로 이제 뭐 난소를 드러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15% 그리고 난소를 드러냈을 때 50% 이렇게 후유장애에 대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부터 보장이 되는 후유장애 진단비를 가입을 해놓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후유장애 관련해서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혈관질환 진단비 쪽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보장을 받게끔 해드렸고, 그리고 질병 수술비 관련해서 뭐 최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해 수술비 그리고 뭐 질병 수술비 각종 뭐 1에서 5종 수술비와 119대 수술비 뭐 이런 것들까지 모든 수술비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기존 보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진단비 쪽으로는 별로 금액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지금 보장 범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세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암 진단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암 진단비가 4천이나 늘어났고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갱신형이 아니라 이제 비갱신형으로 3천만 원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뭐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할 경우에는 회마다 계속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진단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보장이 늘어났고 이런 보장에 대한 수술 이런 것들도 뭐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세동, 조동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니까 훨씬 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가 없었는데 이제 상해 후유장애 뭐 3%부터 보장받는 거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도 3%부터 보장받는 걸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사실상 질병 후유장애가 지금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후유장애를 100세까지 보장을 받게끔 해놓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원래 뭐 12만 원이면 뭐 2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 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80세 만기로 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기존에는 특정 질병 수술비였기 때문에 수술비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뭐 질병 상해 뭐 그리고 1, 5종 수술비, 119대 수술비 이런 것들로 훨씬 더 많은 수술비를 회마다 받으실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나본 이후에 기존 30세 만기였던 게 100세 만기로 만기가 늘어나고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린이 보험 이제 준비하실 때 보통 박람회라든지 뭐 산모교실 이런 곳을 통해서 가입들을 하시는데 모든 설계사분들이 30세 만기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쪽에서 가입을 하셨을 경우 30세 만기로 이제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 선물을 준다거나 사은품을 준다거나 뭐 유모차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은품에 현혹이 되지 마시고 내 아이, 소중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 비교를 하셔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내용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라고 해도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 여부부터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요. 좋은 현명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운전자 보험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운전자 보험도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꼭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교통법이 바뀌게 된다면은 보험도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갱신이 아닌 갱신형으로 준비하면서 조금 더 보험료를 저렴하게 갖고 가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드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은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약을 먹고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입이 안 될까요? 네,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뭐 이제 가입이 안 된다라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도 가입이 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숫자가 워낙에 늘어났고 또 이제 젊으신 분들까지도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아예 안 시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회사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편 건강보험 혹은 뭐 유병역자 보험이라고 해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 뭐 예전에 암의 진단을 받으셨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중대 질환으로 뭐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뭐 이제 불치병, 난치병으로 이제 평생토록 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면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
이내에 뭐 어떤 추가 진단이라든지 입원 수술 소견,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라든지 중대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 이 안에 해당만 안 되면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대신에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료는 조금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약을 드시거나 예전에 아프셨던 분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올려받기는 하지만 325 이 안에만 해당이 안 되면은 보험을 가입시켜 줄게라는 조건으로 일단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325라고는 하지만 31이라든지 이제 그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진 소견, 뭐 입원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해당이 안 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1은 1년 이내, 그리고 이제 3.1은 뭐 5년 이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료는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33이라든지 뭐 32, 뭐 딱 여기까지만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유병력자 보험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사연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뭐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약을 복용을 하시면 사실상 뇌혈관 질환이나 급성 심근경색, 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에 관련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입을 하실 때는 간편 건강보험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뭐 325라든지 뭐 335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암보험에 대한 거는 뭐 이런 질환들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암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간편건강보험으로 비싸게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반 건강보험, 암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하면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먹고 있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갱신형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보다는 긴 상품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10년, 20, 뭐 15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20년, 30년짜리로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